아, 울산 분위기가 엄청 좋네요. 표정들이 다 너무 좋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오시는 분은 뭐죠? 아, 네, 저는 창원에서 살고 있고요. 좀 전에 도착했어요. 항상 변수가 있죠. 아마 일반인 같으면 뭐 화를 냈을 건데, 아, 너무 감사하다. 그냥 아무 일도 없이 2분 전에 도착했다. 역시 나는 신의 자식이네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좋은 생각하고 오셨어요? 네. 여러분들 혹시 그 드라마 중에서 지금 최근에 그 남궁민이 나오는 지금 박수 치고 난리 났네요. 그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고 또 우셨죠? 그거 진짜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드라마 보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 길체 낭자 하면서 자, 이때 웃은 분들은 이제 연인을 보신 걸로 할게요. 그래서 진짜가 아님에도 감정이 이입되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 뇌가 착각을 엄청 잘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뭘 하나 가져갈까? 저 뭐라 하는지 한번 보겠다 내가 이런 게 아니라 오늘 하나 뭘 내가 가져갈까 이걸 마음속에 하나 생각하고 있으시면 아마 얻어가실 수 있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리셋을 하고 리셋 되셨죠? 여전하면 되겠죠? 네.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릴게요. 저 처음 보시는 분들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 위에 또 후원되신 분들도 되게 많으니까 저는 20대 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 생활을 오래 했었어요. 오래 안 했네요. 빨리 결혼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 3명을 키우고 있는 와중에 아메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막 보상 플랜이 궁금하고 이런 것보다 어떤 사람이 아메이를 하는지 사실 진짜 궁금하잖아요. 저도 돌이켜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아기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부로서 경력 단절이 됐었고 지금 그 보육교사 자격증 지금 14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우리 신랑도 체육관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린이집을 좀 운영해보면 되겠다. 애들을 키우고 나서. 그래서 둘째 임신했을 때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고 셋째를 낳고 나서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면서 육아휴직 중에 저는 요리 미팅을 통해서 아미애를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 누군가가 보육교사 자격증 딴다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애를 안 낳는데 어린이집이 진짜 많이 없어지고 있죠. 저희 집에도 아파트 단지 1층에 전부 다 어린이집이 다 하나씩은 싹 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린이집이 진짜 하나씩 문을 닫고 있고 최근에 올 월초에 요리 미팅으로 만났던 두 분이 같이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인데 올해 문을 닫고 20년 만에 쉬는데 요리를 배우러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진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나는 어린이집을 좀 차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노후에 엄청 좋겠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 아이를 보내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37살이었는데 원장님이셨거든요. 엄청 젊은 나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언니 동생으로 지내고 있어서 물어봤어요. 언니 이거 어린이집 하면은 얼마 정도 남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당시에 한 500 정도 남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자가 500 정도 혼자서 벌면 너무 괜찮겠다. 근데 그분도 진작에 한 8, 9년 전에 어린이집을 문을 닫고 다른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는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뒤에도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요리 미팅을 통해서 아메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스폰서님을 원래 알던 분이 아니었고 SNS에 그냥 예쁜 요리 사진을 올렸던 그 어떤 분이 저의 스폰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아메이를 누구에게 알릴까? 알릴 사람이 없어요.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아는 사람과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또 인연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위에 스폰서님 만나뵙고 그 위에 조명 스폰서님이 계셨고 그 위에 이정아 스폰서님이 계시고 또 그 위에 이렇게 또 우리 박태영 스폰서님이 계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울산에 오게 됐는데 아침부터 5만 스폰서님들이 전화가 다 오셔가지고 잘 오고 있냐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한번 잠깐 볼게요. 피겨를 하고 싶다. 절대요. 절대요? 안 시켜요?
엄마 나 너무 하고 싶어. 안 돼. 단호하다. 단해 안 돼. 엄마는 했잖아. 왜 난 안 돼? 내가 했으니까 안 돼.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가 했으니까 안 돼. 전 유퀴즈도 엄청 또 자주 봐요. 또 뒤에 또 나오거든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전 유퀴즈를 엄청 자주 봐요. 왜냐면 좀 성공하신 분들, 생각이 남다른 분들이 자기의 철학과 이런 것들 이야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 김연아 선수가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그 인생에 이때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다 쏟아부은 그 일을 자기의 자녀가 한다고 하면 안 시킬 거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지만 여기에서 아마 아메이 하시는 분들에게 리더님들의 자녀가 아메이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하면 아마 반대의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만약에 아니고 해야 되죠. 얘네들은. 당연히 이제 3명은 이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실제로 부모가 가장 소중한 게 자녀잖아요. 저는 사실은 요리를 배우러 갔던 이유도 심심해서 갔던 게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바른 먹거리를 먹이기 위해서 4시간의 아이의 시간을 대신 썼던 거였거든요.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보면 다들 중요한 것들이 가치는 다 다르지만 그 안에 자녀가 꼭 들어가잖아요. 그 자녀가 아메일 한다고 했다. 그건 전 100% 찬성이에요. 제가 오면서 이런 생각했거든요. 제가 다이아몬드 인증식 때 그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인증식을 하면 이제 뭐 성공 스토리 같은 스피치를 해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뭔가 몰입되고 집중되고 뭐 이런 시간이었을 거잖아요. 그때 사실은 밥 먹을 시간이 진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이동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오늘 처음 오신 분 지금 아메이는 굶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훨씬 더 좋아요. 굶으시는 게 더 좋아요. 근데 그때 뭔가 막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 뭐 이렇게 밥도 안 먹고 그때 제가 놀랍게도 51kg까지 빠졌거든요. 진짜 다시 다이아몬드 도전해야 되나요? 저 오늘 바지가 안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저녁도 안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만약에 나의 모습을 우리 딸에게 투영해서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내고 싶은 게 있고 너무 그 목표라는 걸 가지고 애쓰는 그 모습을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면 난 진짜 응원해 줄 거다. 왜냐하면 내가 해보니까 이만큼 하루하루가 즐겁고 감사하고 보람차고 그 성취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게 어떤 기분인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은 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딸이 저처럼 이렇게 어떤 일에 몰두되어서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이렇게 뭔가를 한다면 너무 응원해 줄 거라고 그 이야기를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도 그런 마음은 진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메이가 바깥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그 아메이와 이 안의 아메이는 너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진짜의 아메이를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강의장에서 이 얘기를 사실 처음 들었어요. 이거 너무 이제 식상한 그림이죠.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보통 보면은 저는 이제 30대 초반에 아메를 만났기 때문에 그때 저희 남편이 30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때 남자로서 가장 뭐 잘 나갈 때고 돈도 가장 많이 벌 때고 뭔가 안정되어 있고 이때 와이프가 뭔가를 한다 했을 때 지금 1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왜 남편들이 나도 네가 능력 있는 여자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너 뭐 좀 배우러 다녀. 집에만 있지 말고. 이 말은 뭘 배우라는 뜻 아닌 거 아시죠? 그 또 배우러 다니면 안 돼요. 그럼 뭘 배우러 다니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남편이 그 얘기를 네가 이 일을 왜 해? 그냥 육아나 잘하고 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런 강의장에서 성공하신 많은 리더님들의 스토리와 아메의 그 끝을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엄청 현명하게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보 당신은 1차 소득을 벌고 있잖아 지금.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나는 자산소득이라는 건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데 바로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집에 아무 일이 없을 때 아이가 어릴 때 당신의 명함이 정확하게 있을 그때 나는 2차 소득을 만들고 있을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엄청 이야기를 잘했죠 현명하게. 그래서 신랑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하노 하면서 이제 뭐라 하노 이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저는 이 안에서 남편이 1차 소득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있을 때
2차 소득을 안전하게 만들었고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웠지만 사실은 아메이의 시스템과 그다음에 아메이에서 지원해주는 모든 프로그램으로 진짜 무탈하게 그리고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레버리지라는 책 보신 적 있으시죠? 레버리지 지렛대의 원리죠. 아주 작은 힘으로 저 끝에 있는 엄청 큰 것도 드러낼 수 있는 힘. 그래서 자산을 만드는 이 아메이를 이야기할 때 이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결국은 저 한 사람은 너무 그냥 보잘것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 에너지가 있고 학습이 되어 있는 나 같은 사람이 10명, 20명, 100명이면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가지잖아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평창을 다녀왔잖아요. 평창에 그 엄청난 많은 인원 한 분 한 분이 너무 개인적으로 소중하고 대단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극히 평범하신 분도 사실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열정, 목표 그것들이 모여서 엄청난 시너지로 또 엄청 큰 힘을 만들어내는 이게 결국 레버리지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아메이를 하신다면 이 레버리지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코어 리더가 되는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하죠. 책 내용을 조금 제가 한번 그냥 요약해 봤는데요. 최소의 힘으로 최대의 결과 그리고 무엇을 계속하고 무엇을 포기할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거. 이거 다른 표현으로 우리 DBC 강의에서 우선순위 정하기 이렇게 되어 있죠. 요즘 사람들은 그냥 딱 두 가지에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뭐지요? 돈 버는 거와 건강 챙기는 거요. 돈 버는 거랑 건강 챙기는 거 이 두 가지에만 몰두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피지컬도 멋진 사람은 엄청 매력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아메이의 슬로건이 보면 경제자산, 그 다음에 뭐죠? 건강자산, 그 다음에 매력자산 이렇게 동그라미가 함께 뭉쳐져 있어요. 돈은 진짜 많은데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돼요. 그분이 매력 있기 어렵잖아요. 근데 진짜 멋있는데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으면 그 사람도 매력적이기가 사실 어렵죠. 그래서 진짜 무엇을 계속하고 지금 우리가 뭘 잠시 내려놓아야 할지 그것도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원리. 이것도 아메이죠. 아메이는 누군가에게 건강을 제안하고 누군가에게 아이들에게 키성장을 제안하고 다이어트, 탈모, 우리의 아이템들 누군가의 불편함을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얻게 되는 원리잖아요. 이게 이 레버리지에 정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의 격차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 저는 항상 운전할 때 강의를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저 오늘 아침에 어떤 강의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성공자의 오디오를 듣는 건 1년을 14개월로 살아내는 거다. 어떤 느낌인지 와닿으시죠? 누군가에게는 1년이 12달밖에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운전하면서 뭔가 운전할 때는 운전만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오디오를 듣는 거, 내가 뭔가 운동을 할 때 좋은 강의를 듣는다는 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벌고 더 많은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도 이렇게 그냥 하는 것보다 14개월을 산다.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마인드 대청소하는 거. 그 다음에 습관을 가지는 거. 우리 A7070 이걸 통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든 성공자들이 돈을 벌고 싶다면 해라는 그 모든 행위들이 이 우리 시스템 안에 모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더 중요한 거 나오죠. 인적 레버리지를 높이는 방법. 훌륭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 옆에 있는 거. 저는 사실은 아메이를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Y 아메이가 있었는데요. 성공자분들은 자녀분들을 다 잘 키우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환경이겠죠. 그 창업자 책의 심플리 리치라는 책에 보면 그 리치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대요. 집에서. 아빠는 집에서 책을 읽었었고 할아버지는 장사를 하셨대요. 그리고 본인은 항상 집안에서 응원과 격려를 해주는 집안에서 자랐고 본인은 그런 덕분에 응원단장을 했대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이 응원단장이 누군가를 응원하는 거죠. 자기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린 시절의 환경이 자기가 이 회사를
자기가 하니까 제가 죄송하네요. 창업자분께서 이 회사를 설립하고 창업 이념을 만드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됐다 하더라고요.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 제가 그 강의장에 왔었을 때 성공하신 분들이 본인들의 자녀들이 너무 잘 자란 모습들을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잖아요. 저는 그냥 곰곰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이를 키우면 나밖에 못 키우겠구나. 왜냐하면 이 아이는 우리의 환경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내가 아메이를 성공해서 이렇게 성공자들과 어울리게 된다면 매년 여행도 갈 건데 그 안에서 이 아이들의 인맥도 이 아이의 환경도 내가 이 일을 잘함으로써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거 그거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30대 초반에. 근데 실제로 진짜 아이들이 너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제가 아메이의 선배님들의 덕을 진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분야에서 성장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놓아버려라. 이게 요즘에 또 엄청 또 유명한 원싱이라는 책에도 보면 하나에 몰입해라 이런 내용과 관련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 이념 안에서 이 책을 읽어낸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또 중요한 건 9월에 여행 점수 프로모션과 지중해 크루즈와 핀업과 뭐 신규 회원 프로모션 이런 것들로 이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자, 이거 너무 우울한 얘기지만 너무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은 이 기사도요 한 나온 지 6개월,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는 금리가 조금 내렸을 때인데 이제 금리가 엄청 오를 거예요. 물가가 더 오를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막 나오면서 무뎌지셨죠. 또 무뎌졌잖아요. 그런데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오늘 제가 머리 말리면서 뉴스를 하나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진짜 일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했다가 안 했으면 실업률에도 영향을 줄 건데 그냥 아예 일할 생각이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경제가 더 좋아져야 될 텐데. 자, 미래부라는 책에 나오는 은퇴 후 필요한 최소 비용 13억. 여기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노후를 지옥으로 만드는 의료비는 빠져 있습니다. 왜 요즘에 사람들이 건강과 그다음에 건강과 돈 버는 데 관심이 있냐면 100세 시대니까요. 유전학자들은 140세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오래 살지 않으면 돈도 필요하지 않고 건강도 그렇게까지 안 챙겨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처럼. 그런데 지금은 진짜로 오래 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13억이 필요한데 만약에 중병에 걸린다면 20억에 육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 파트너분 중에 저희가 엄청 오랫동안 후원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얼굴도 진짜 예쁘장하게 생기고 이런데 체구도 작고 날씬하고 그래요. 근데 족발집을 3년 운영했거든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아기를 얻고 족발을 10쪽을 사가지고 면도칼로 다리 털을 다 밀어가지고 그 족발을 삶아놓고 다시 집에 가가지고 애들을 다 등원시키고 나면 족발이 삶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저녁 장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오후에는 애들이 그 가게 옆에 있는 조그마한 요런 방에다가 애들을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3년을 해가지고 돈을 진짜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창원에 GM 대우라는 회사 바로 앞에 있었어요. 회식을 다 그쪽으로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월세는 작게 주고 그다음에 엄청 수입을 많이 번 거예요. 근데 GM이라는 회사가 안 좋아지니까 가게가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원래 작은 자영업은 온 가족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같이 일하고 아빠도 같이 일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병원에서 6개월밖에 이제 못 사신다고 하니까 이 가게를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냥 가게를 여차여차 하면서 내놓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6개월 정도 사신다고 했는데 1년 정도 사셨거든요. 식사를 못 하셨어요. 근데 우리 제품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제품에 대해서 엄청 감동을 가졌었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야, 근데
아빠 돌아가시 전에 돈 진짜 많이 썼다. 병원에 있으면서 돈을 진짜 많이 썼대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 돈이 없었더라면 내 친정아버지를 남편의 돈으로 이렇게 치료해 줄 수 없었을 거다. 근데 어쨌든 일도 뭐 이제 안 하게 되었고 있는 돈도 다 병원비로 다 썼지만 뭐 지나간 일을 후회하면 뭐 하겠어. 그래서 본인이 진짜 건강도 챙기고 매일매일 내 일이 축적되어서 나중에 그 자산이 되는 아메이를 진짜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창업 미팅장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런 게 우리가 하는 이런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인 거죠. 그래서 엄마도 아빠가 돌아가시고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그 가게는 지금 아무것도 나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고 이 친구는 지금 아메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돈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냐면요. 보세요. 매달 3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부부 두 명이 노후 자금을 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엄청 안정적인 거라고 하기보다는 최저가 150만 원 정도고 그냥 평범하게 300만 원, 좀 여유 있으려면 500에서 1000만 원이 필요하겠죠. 근데 내가 65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하고 매달 300만 원의 연금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90살까지 산다면 물가는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내가 돈을 저금해서 돈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조금 맞지 않는 일인 거죠.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눈에 팍 오실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짜장면 600원 할 때 있었거든요. 누가 웃으셨죠? 저 어렸을 때 제 친구 중에서 좀 부잣집 친구는 생일잔치 중국집에서 했거든요. 짜장면이 옛날에 600원 했고 저 예전에 초코파이 100원이었던 거 기억나요. 근데 요즘에 초코파이 한 통에 10,000원 정도 하죠. 한 10,000원 정도 하지 않나요? 30개 이렇게 들어있는 거. 요즘에 과자들 다 질소 과자잖아요. 껍데기는 질소 과자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먹었던 거랑 깐초 크기는 똑같은데 안에는 질소만 가득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때 물가랑 지금 한번 보세요. 짜장면이 대표적인 좀 서민 음식이죠. 싸고. 요즘에 여기 울산은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나요? 7,000원, 8,000원 이렇게 하죠. 시켜 먹으면 6,000원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격이 10배나 올랐어요. 앞으로 이렇게 가격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100% 오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짜장면만 먹어야 돼요. 커피는 매일 마실 수 없어요. 커피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해도 최소한 200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300만 원 연금이 나오는 연금을 넣어놨다면 밥만 먹고도 나머지 너무 부족해지는 이게 바로 우리가 아메이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예요. 물가 상승을 반영한 자산. 그래서 30년 동안 짜장면만 먹어도 7억이 드는 슬픈 갑자기 막 슬픔이 너무 심하게 밀려오죠 지금. 근데 뭐 주거비, 전기세, 관리비, 뭐 의료비 이런 것까지 다 한다면 우리가 오늘 진짜 그래 진짜 이 자산은 아메이가 그런 거라면 이거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 들죠. 자, 평균 수명, 근로희망 연령, 그리고 평균 퇴직 연령, 무소득 기간 한번 보세요. 요즘에 금융권은요 82년생부터 명예퇴직을 받는데요. 제가 82년생이거든요. 올해 42살이에요. 42살부터 명퇴를 받아요. 근데 애들이 한창 클 나이잖아요. 사실은 대기업 선호하지만 학자금 받을 수 있다고 가지만 애 학자금 받을 때 내가 나와야 돼요. 슬프지만 그런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연금이 아주 소량 나오겠죠? 그 국민연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준비해서 아메이도 내가 나중에 가질 수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로 추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요즘에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보면 제 친구 중에 낮에 노는 사람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다 일하러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가장 크고 굵고 튼튼한 파이프라인을 하나로 축을 두고 얇고 뭐 부러질 수도 있고 튼튼해질 수도 있는 여러 개를 두는 게 진짜 안전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자산,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거 말고 오로지 변수는 나의 마인드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큰 파이프라인 아메이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거 그림 한번 보세요. 누구냐면요. 타조예요. 이 어떤 체코의 경제학자가 일반 시민들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는 건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난 그냥 안 보고 안 듣고 모를래. 이거예요. 이게 실제로 타조 효과라고 이야기한대요. 위험이 몰려오고 위기가 닥쳤는데도 안 보고 싶고 안 듣고 싶고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그래서 이게 경제 용어로 타조 효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더라고요. 주변에 슬프죠. 근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메이를 얘기하면 난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아직 나는 못해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예전에는 진짜 난 추가 소득 필요 없어, 우리 신랑도 돈 잘 벌고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금은 난 자신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자신이 없어,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그 말이 진짜 너무 좋아요. 일의 난이도는 배우면 되거든요. 어려운 일은 차근차근 배워서 하면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수학 공부를 잘하고 이런 거 다 아니었잖아요. 일의 난이도는 배워서 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나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어려우면 배워서라도 해야 되고 힘들면 이겨내서라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너무 유아적인 사고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것도 잘 파악해야 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래 살고 고령화, 상대적 빈곤감 이런 것들이 선진국으로 가는 패러다임이라 했잖아요. 저는 예전에 지금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 리더님이신데 예전에 제가 초기에 그 본인이 30년 전에 독일을 여행을 갔었는데 그럼 이제 지금으로 치면 40년 전이겠죠. 그때 제가 10년 전에 들었으니까 낮에 길에 사람이 아무도 안 다니고 여자들은 아이들을 다 어린이집에 맡기고 다 일을 하러 가서 낮에 사람이 없더라. 근데 우리나라 40년 전에 보면 다 이렇게 응답하라에 나오는 것처럼 평상에 엄마들이 파마 머리를 하고 앉아가지고 찌짐을 굽고 막 이렇게 카스테라 빵 만드는 기계를 누가 팔러 오면 너도 나도 이렇게 하나씩 사는 그때 선진국은 이미 고령화로 간다는 거, 맞벌이는 필수인 거,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낀다는 걸 이미 선진국을 통해서 보고 오신 분이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된다고, 여자들이 힘을 가져야 되고 남자만큼이나 이런 경제 활동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집에만 있었으면 진짜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맞아, 나도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타조가 안 돼야 되겠죠. 우리 스스로가. 자, 그래서 전 이 그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희는 이걸 아우디라고 해요. 아우디죠. 아메이는 진짜 이렇게 예측 불가한 시대. 이제 올 하반기가 오면 다시 팬데믹이 한 번 더 올 거라고 하죠. 지금 주변에 보면 감기 걸리신 분 엄청 많죠. 근데 이제 약간 우리가 무뎌져서 그렇지 실제로 약간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나 취약한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본인이 코로나 걸릴까 봐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올 하반기에도 한번 예고되어 있어요. 예측 불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안전한 자산을 만드는 건 너무너무 필요해요. 아메이가 너무 많이 달라졌죠. 일로서도 우리 생계를 위해서라도 또 안전 자산을 위해서 우리가 라이프는 다 있죠. 삶은 있는데 스타일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삶은 다 있는데 스타일이 없는 거. 그다음에 노후 그리고 자식에게 상속해 주는 거. 마이크로바이옴 저희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 애들 똥 안 받을라 하죠. 똥 얘기 쌍디근 얘기만 나와도 난리를 지기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마. 왜 그런 말 하냐면서. 그래가지고 그 마이크로바이옴 검사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뭐 뭔가 두려울 게 없는 나이잖아요. 자기는 절대 안 돼. 내가 상속시켜줄게. 그러니까 키트 주문해라 하더라고요. 상속시켜줄게 이러니까 그럼 엄마 그럼 뭐 하면 돼 했더니 딱 집에 배달이 왔는데 설명서 딱 보고 알아서 딱 넣어가지고 동봉해가지고 베란다에 딱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딸 마이크로바이옴 결과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속까지 되는 이 일 진짜 너무 멋진 일이잖아요. 아메이는 카탈로그에 있는 걸 그대로 캡처했어요. 아메이라는 회사. 그냥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검증할 필요 없죠. 63년이 됐는데 이미 문제가 있다면 이미 다
오픈되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훨씬 더 앞으로 더 글로벌화 되어 가면서 더 진보적으로 나아가는 아메이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머리형을 위한 숫자. 글로벌 1위 직접 판매 기업, 전 세계 비타민 판매 브랜드 세계 1위, 15군데의 전 세계 생산 및 물류 시설이 있고요. 포브스지가 선정한 100대 기업, 그리고 100여 개 국가에 진출해 있고 제품의 특허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죠. 800명이 넘는 혁신가와 과학자들, 그리고 6,000에이커, 운동장에 600배라 했나? 800배라 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축구 운동장, 엄청나게 큰 유기농 농장을 보유하고 있죠. 언론에서 소개되는 아메이, 여기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여기에 보면 그 이현우 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태계 농법 이렇게 해갖고 막 독수리가 날아오고, 그 다음에 그 뭐지, 얼음이 녹아서 그 물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자, 최근에 자전거 타려고 12,000명이 잠실에 모였죠. 가신 분 너무너무 좋았죠.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첫째 날은 제가 거기 참석해가지고 자전거도 타고 했는데, 둘째 날은 이제 애들이랑 롯데월드를 이렇게 놀면서 저 3층에서 퍼포먼스 공연을 일반 사람들이랑 같이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옆에 전부 다 일반인들이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약간 미스테리 샤퍼처럼 옆에서 모른 척하고 오래 딱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뭐 애들이 엄마 이게 아메이야? 뭐 이거 아메이 회사에서 하는 거야? 뭐 이거 뭐 아메이 이거 다 이거가지. 이 사람들 다 아메이 하는 사람들이라면서 뭐 엄청 신기해하면서 보더니 어떤 여자애가 엄마 보고, 엄마 나도 저 자전거 사줘 이라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48856이 후원번호 넣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엄마 나 이 자전거 사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너무 재밌어 보여. 신기해. 이게 뭐 아메이야? 뭐 하면서 하니까 엄마가, 오, 아메이에서 이런 것도 하는가 보네. 뭐 이렇게 사투리 쓰진 않았어요. 서울말로. 제가 따라 흉내는 못 내겠어요. 그래서 어머 그런가 봐. 뭐 이러면서 하니까, 엄마 나도 이 자전거 사줘.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전화번호 받을까 말까 진짜 왜 이렇게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보면서 진짜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아메이를 본다면 너무 나아간 문화라고 생각하겠구나. 진짜 너무 멋있었잖아요. 진짜 너무 대단했고, 나중에 제가 그 영상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ESG를 이야기하고 환경을 이야기한다 하고 자연을 챙긴다고 이야기를 엄청 많은 회사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웃깁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TV에서 지금 빙하가 너무 많이 녹아가지고요, 해수면도 엄청 상승이 많이 하고 온도가 너무 높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아나운서가 너무 딱 멋진 얘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얘기 딱 했냐면, 신은 항상 용서합니다. 사람은 때때로 용서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닭살 돋더라고요. 신은 진짜 늘 용서하고 사람은 상황에 맞춰 용서하지만 자연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고 이런 것들 너무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짜를 하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죠.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벌거벗었는지 알 수 있다. 진짜를 하는 건 그 끝때까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어떻게 30년 전에도,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건 아마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그 가정 환경과 그런 철학들,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예전에 어떤 그 이니스 땡땡 뭐 있죠? 그 회사에서 페이퍼 용기를 만들어서 자연 친환경적이다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플라스틱 안 쓰고 페이퍼 용기 써가지고 이렇게 기술력으로 만들어서 화장품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페이퍼 용기 안에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게 TV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사람들을, 그러니까 반짝하려고 했겠지. 맞죠? 왜냐면 화장품들은 유행을 너무 많이 타니까 잠시 나왔다가 없어지고, 완전히 셀링 제품 아니면은 중간에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눈속임을 할까?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건데. 진짜 근데 아메이는 파면 팔수록 진짜 더 매력적인 회사인 거죠. 이렇게 보면 소비자 중심 경영 CCM 1588-0080에 딱 전화하면 이 멘트 나오는 거 아시죠? 아메이는 소비자 중심 경영 CCM 만족 대상을 받았습니다 하고 딱 시작돼요.
얼마나 자부심이 생겨요. 여기 지금 여기 밑에 보면 그냥 주는 상이 아니라 기업의 모든 활동이 소비자 중심으로 실행되고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공식력 있는 국가 인증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680만 개의 기업 중에서 단 200개만 이 CCM 인증을 받았어요. 엄청 대단하죠. 680개도 아니고요. 680만 개의 기업 중에서 200개만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의 아메이인 거죠. 카탈로그에 보면 인증받은 특허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제품들 너무 잘 알고 있는 생필품은 이제 조금 이야기를 미뤄둬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메이 비즈니스는 생필품 비즈니스를 넘어서서 진짜의 휴먼 네트워크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우리 새로운 아이템 중에서 진짜 핫한 거잖아.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어요. 자전거 많이 타고 계세요? 저 오늘 저녁에 못 탈 것 같아서 아침에 15km 타고 왔거든요. 그 요즘에 이렇게 15km 타면은 보라 색깔 도장을 찍어줘요. 그래서 지금 농사를 지금 엄청 잘 짓고 있어요. 제가 지금 너무 잘 짓고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번에 우리 잠실에서 우주라이드라고 해서 우리 25센트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When we started Amway, we built it on a founding principle of freedom, that people have a right to be free and to do the things that they want to do. What up, world? We the people. Helping people live. Yeah. It's the new collabo. Okay, let's get it. 문득 마주친 거울 속에 나 내가 알던 이 영상은 이글드림 리더님들만 나온 거예요. 어른들 흔히 말해 사는 게 그저 쳇바퀴 마시고 흥청망청해도 예전처럼 재미없지. 돌아가고 싶어 훌쩍 떠나고 싶어. 사실 내가 뭘 원하는 건지 나도 잘 몰라. 신나죠? 저희가 그 18센션까지 해가지고 미리 릴스를 통해서 동작을 보여주고 이거를 이제 올려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행사도 하고 했어요. 이날 자전거가 330대가 깔렸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더 관심이 많네요. 오늘 클로징 할 사람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330대 라이더가 그 아이스링크장에 깔렸고 여기 위에 8대가 올라가서 우린 3세션에서 이글 드림만 그 시간에 120명이 자전거를 같이 타고 위에 220명이었죠. 220명이 타고 위에 우리 웰코들하고 우리 코치 선생님들하고 했었어요. 근데 진짜 이글드림이란 자부심이 그날 너무너무. 그래서 사실은 배수정 사장님도 미국에서 그 본사에서 오신 분들도 저희 세션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했잖아요. 저희가 아까 그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줌으로 모여가지고 막 연습하고 그냥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뜻깊었었고 우리는 그냥 아메이를 하러 온 건데 내 건강까지 챙겨주면서 이런 문화와 그 다음에 이런 경험을 줄 수 있어. 너무너무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센트 라이드 이번에 저도 워크숍 가면서 요즘에 엄청 SNS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엄청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어떤 분이 본인의 은사님이 그 진짜 섬에 있는 학교로 발령을 가게 되신 거예요. 근데 전교생이 13명인가 엄청 몇 명 안 되는데 본인이 그 카톡 프로필에 이 라이드를 올려놓으니까 선생님이 이게 뭐냐고. 그래서 이게 실내 자전거인데 메타버스로 운동할 수 있는 걸 하니까 그 선생님이 그 어떤 섬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운동이라고 훌라후프 돌리고 줄넘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전거가 우리 학교에 너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팅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클로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섬에 누가 갖다 줄 거냐고요.
근데 그걸 한국 아메이 본사에서 배에 실어서 자전거를 그 학교로 보내줬어요. 너무 대단하죠. 근데 더 대박은 뭐냐면 학교에서 이렇게 공공의 물품을 살 때에는 무슨 장터 마당인가 뭔가 거기 사이트에 그게 올라와야 된대요. 근데 이번에 본사에서 이거를 이제 진행 중이라고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대단하죠. 우리의 영향력. 그리고 할머니 자전거 타시는 영상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걷지도 못했던 할머니가 라이드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그냥 진짜 단순한 라이더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또 즐겁고 멋지게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자, 이제 이분은 우리 파트너예요. 남자분인데 재밌는 스토리는 뭐냐면 지금 보면 머리가 11월 달에 진짜 흥건히 빠져 있죠. 48세거든요. 근데 3개월 정도 관리하고 머리가 났는데 이제 우리 파트너가 이제 부부 싸움을 하고 이제 남편이 머리 빠진 거 보고 스캘프를 숨겼다더라고요. 이제 일부러 더 찾아서 쓸까 싶어가지고 꽁꽁 숨겨서 그냥 다 빠지뿌라면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진짜 스캘프를 못 쓴 거예요. 근데 이제 화해하고 나서 이제 머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진짜 관리하면 100% 나는 거 맞잖아요. 진짜로 어제 저도 만났던 어떤 분이 제가 스캘프 뭐 얘기를 하니까 뭐 요즘에는 LED 판때기가 또 있다네요. 그래서 그 판때기를 이 판이 이렇게 있는데 판을 이렇게 올려놓고 충전하고 어디든 이제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자 안에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알겠죠? 판이니까. 근데 그 판은 그럼 여기 뒤에는요? 그러면 실제로 그럼 어떻게 뭐 잡고 있어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본인이 그게 가격이 한 20만 원밖에 안 해갖고 엄청 많이 소개해갖고 자기 주변 사람들은 다 샀대요. 그래서 본인한테 무슨 이득이 있었냐니까 자기도 지금 안 쓰고 지금 어느 모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걸 내가 공부한 걸 누군가 정보를 나누는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여기는 저하고 동갑이에요. 42살인데 머리가 저렇게 빠졌는데 스캐프 쓰고 이렇게 많이 났어요. 항상 모자 쓰고 다녔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제 아는 동생의 남편이에요. 효경 언니 턱 빠졌다 이랬거든요. 이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누군가의 아까 레버리지 책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불편함을 내가 해결해 줌으로써 결국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울산에 스캘프 잘 나가겠는데요. 트리플렉스 너무 좋아하시죠? 저는 이게 리더님들이 혹시 소비자 관리할 때 꼭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머리를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요. 한쪽만 미스트를 뿌려주고 이걸 하고 한쪽과 안 한쪽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00% 클로징 돼요. 우리가 머리카락이 손상되면 거기 단백질 미스트가 뿌리면 붙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헤어 모드로 하게 되면 여기서 온열이 나오거든요. 따뜻해지면서 우리가 뿌려놨던 단백질이 녹아서 손상된 머리카락 속으로 쏙 들어가는 원리예요. 그래서 진짜 머릿결이 안 좋은데 오늘 특별한 날이나 누구를 만나러 갈 때 퍼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바로 이렇게 하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아침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저 모습이었는데 갈 때는 저 모습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생필품 뭐 세제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암에서 빛도 나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전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자, 마이크로바이옴, 개인 맞춤, 솔루션. 제가 다이아몬드 미팅에서 들었는데 여러분들 그런 의문점 있지 않으셨어요? 왜 개인 맞춤인데 6개밖에 안 나와? 그렇게 많다면서. 근데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미생물도 균이기 때문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서로를 죽이는 균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것들이 갑자기 어떤 분은 나는 1번부터 6번까지 다 몰란다 그러면 그럼 검사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부딪히는 균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는 엄청 좋았던 균이 이 사람 몸에 와서는 엄청 악영향을 주는 미생물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일반인이 어떻게 연구를 하고 검사를 하겠어요 실제로. 맞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런 회사를 통해서 아메이하고 협업할 때 이런 회사를 통해서 이 제품을 쓸 수 있는 것도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게 제 거거든요. 제가 술만 끊으면 유해균도 좀 제가 이게 제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 딸 거예요. 저희 딸이 아토피가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도 보면
그 방에 쓰레기통이 3개 과자 대전이거든요. 항상 5만 과자를 다 먹고 5만 탄산을 다 먹고 이제 애들이 크면 엄마 말이 좀 잘 안 들어요. 어릴 때는 이제 되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아침 저녁으로 프로틴 꼭 먹고 비타민 아침 저녁으로 꼭 먹어요. 그러니까 나쁜 걸 먹어도 이제 계속 해독이 되고 빠져나가니까. 근데 저도 안 그래도 누가 저보고 네 인스타 보면 얘는 맨날 술만 먹는 줄 알겠다. 아니 저는 엄청 사업을 열심히 하고 남는 시간에 이제 술을 먹어요. 근데 유해균이 표준보다 조금 많은 것 빼고는 다양성도 엄청 높고 저는 거의 보면 10% 15%고 저희 딸도 보면 엄청 상대적으로 되게 높은 편이잖아요. 결국은 이건 단번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건강은 단번에 좋아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안에 없었으면 이렇게 영양제 안 챙겨 먹었겠죠, 사실은. 근데 여기 있었으니까 아이도 아토피가 좋아졌고 건강해졌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책가방 매면 애가 같이 가방과 함께 이렇게 뒤로 넘어갈 정도로 왜소하고 작고 분명히 쫄바지를 입혔는데 그때부터 약간 조거 바지 입은 것처럼 다리가 너무 얇아가지고 살이 안 찌는 그런 체질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어렸을 때 믿음을 가지고 먹여놓았던 게 급성장기가 올 때 진짜 발현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키가 훨씬 더 커요. 지금 한 16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진짜 안 클까봐 프로틴 안 먹는다 할 때마다 엄마만큼만 크면 안 먹어도 된다고. 그냥 딱 160까지만 크면 된다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그럼 내가 딱 160까지만 딱 크면 자기가 안 먹는다 했는데 그 160이 언젠지 모르게 더 갑자기 많이 커가지고 지금도 먹고 있기는 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엄청 건강해졌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균형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생체 활용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아메이가 비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흡수 안 되는 유산균을 먹는 게 더 비용을 쓰는 거라고 알려주시면 되겠죠. 맞죠? 왜냐면 그게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그게 더 비싼 걸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체 이용률이 높다는 거, 이것도 우리의 새로운 아이템인 거죠. 웰니스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1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라이트. 이제 앞으로 더 진화되고 진보되고 나아가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한 20 몇 년 전에 우리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진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그때 창원에 홈플러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였어요. 그래서 대형마트가 그 해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앞으로 퇴근할 때 지하철에서 무슨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하면 집에 가면 내가 본 장이 문 앞에 와 있는 세상이 올 거라 했을 때 너무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냥 코웃음을 쳤어요. 파는 보고 사야지 뭘 보고 사냐고 하면서 그냥 내 혼자 생각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세상이 왔죠. 그런데 실제로 30 몇 년 전에 생필품 비즈니스라고 30년 전에 아메가 처음 들어왔을 때 누군가는 그냥 다 여기 동네에서 다 슈퍼에서 파는데 무슨 그런 세상이 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 지금 내가 빨리 해야 되겠다 한 사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은 23년 전에 아메이를 하셨다 했는데 그때 뉴트리라이트 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앞으로의 아메이는 이렇게 건강보조식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면서 이 사업이 훨씬 더 확장될 거라는 이야기를 23년 전에 하셨대요. 제가 20살 정도 됐을 때. 근데 그런 세상이 지금 왔나요 안 왔나요? 이미 제가 사업할 때 이미 뉴트리라이트 제품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한 목소리로 아메에서 뉴트리라이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앞으로 99%의 영역을 뉴트리라이트가 책임지겠다. AI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완전 내 눈앞에 오진 않았지만 이런 세상이 모두가 알 정도로 이제 진행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인 거죠, 실제로. 그래서 현대인들의 관심사를 알면 사업의 아이템에 이제 방향이 보이는 사람들은 헬스 앤 웰니스에 관심이 초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체중, 키성장, 탈모, 알러지, 면역, 눈 건강, 불면증 플러스 당뇨.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검사하면 그 탄수화물 대사 미생물이 없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당뇨로 갈 확률이 엄청 높죠. 제가 점심에 쌀밥을 먹으면 잠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제가 많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인슐린 분비 때문인 거죠.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흰 쌀밥을 먹으면 안 되고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걸 먹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걸 먹어야 되는구나. 왜냐면 난 약을 안 먹을 거니까. 내 몸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매일매일의 식습관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저희 딸도 탄수화물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똥배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99%의 영역을 아메이가 책임진다 했어요. 이렇게 개인 맞춤형으로 나아가고 있고 모두 전부 다 AI로 뉴트리라이트가 진행되고 있죠. 내년 3월에 런칭된다고 했죠. 이번에 그로잉 앱도 전달 많이 하고 계시죠. 18살까지. 자, 이렇게 제프 베조스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죠. 앞으로 10년 뒤에는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10년 후에 그럼 하고 그러면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할 건가요? 지금도 중요하고 10년 후에도 중요한 거에 주목해라. 그게 바로 헬스 앤 웰니스 시장인 거죠. 정확하죠, 실제로. 자, 우리 이거 플랜은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다들 잘 알고 계신 거니까. 자, 결론은 예전에 아메이는 진짜 어차피 써야 하는 생필품을 소비되는 것들이 나한테 소득이 되는 이게 가장 기본의 베이스의 아메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아메이를 넘어서서 휴먼 네트워크인 거죠. 실제로 진짜 이 개개인의 한 사람, 진짜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나도 사람 만나기 싫어, 나도 대면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싶어, 나도 인간관계 안 하면서 돈 벌고 싶어, 이런 마음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진짜 위로받고 싶을 때 기계에게 위로받고 싶으신가요? 그때 진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하지만 진짜 마음속에 그 휴먼이라는 그 감정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업이 결과적으로 그런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는 시대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주는 것도 감사한데 결국에 인간이 가장 가치로워하는 그곳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메이는 우리에게 연금과 자산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하게 하죠. 요즘에 사람들은 습관 만들기에 홀릭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건강 책들 그리고 자기 개발 서적 같은 거 진짜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진짜 보면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진짜 높아진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아메 하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훨씬 더 하이 퀄리티의 의식 수준 진짜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게 이 환경 속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렇게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진짜 아메 하시는 분들 인스타 조금만 딱 들어가 보면 요즘에 어떤 책이 유행인지 어떤 게 베스트 셀러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책 추천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저는 인스타로 어떤 출판사에서 매달 책을 보내주고 계세요. 제가 책을 막 이렇게 많이 그때 한때 좀 많이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진짜 책을 많이 읽는 줄 알았나 봐요. 많이 읽기는 많이 읽어요. 안 읽게 생겼죠? 근데 책 많이 읽어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진짜 그래서 저희 신랑이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책을 선물해 줬는데 뭐였더라?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라 뭐 이런 책에 내가 그거 받는 순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내한테 줬는데 이거 당신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니까 자기도 약간 표정이 다 좋더니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되는 책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잘 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는 있지만 그 난이도도 우리 이글드림의 시스템의 단계별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시스템과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전 가장 최근에 심플리 리치라는 책을 완독했어요. 근데 진짜 서문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이다. 이게 서문에 나와요. 첫 페이지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오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창업자 책을 안 읽어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메 안에서 너무 좋은 분들을 진짜 많이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이를 키운다면
아니면 내가 나의 수준으로 내 친구를 찾는다면 그냥 그저 그렇게 나와 평범하게 비슷한 사람들만 만났겠지만 이 안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 그리고 팀은 다르지만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준 사람들, 그리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 나의 스폰서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인연이 된 스피닝 선생님들까지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는 아메이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요리 명장이잖아요. 이었잖아가 아니가 제가 여기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진짜 여기 보면 노란 색깔로 가족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아메이를 왜 했냐면 진짜 우리 가족 때문에 했거든요. 우리의 아이들, 남편, 그리고 나. 결과적으로 내 가족이 행복한 게 내가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도 보니까 결국은 뭐 난 즐겁다. 왜냐하면 나는 가족들을 떠올리고 파트너를 떠올리면 뭐 즐겁다, 행복하다. 너무 상투적이죠. 그렇지만 진짜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아이들한테 엄마가 일하는 걸 되게 보여주는 게 엄마가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런 것들도 너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라 이런 것도. 그래서 가족에게 소홀하지 않아. 그래서 저도 이게 일 때문에 가족에게 소홀하지 않아요. 가족을 위해서 요리를 배우고. 그래서 진짜 요즘은 아메이가 진짜 많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아이도 진짜 잘 챙기면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애 놔두고 막 아메이 한다 이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내 아이도 진짜 건강하게 잘 키우면서 아메이 사업도 너무 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아이가 이렇게 어릴 때 첫 여행을 갔어요. 아메이 두 번째 여행으로 발리 여행을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그때 4살이었어요. 얘가 그 호텔에 있는 큰 수영장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북면에 보면 온천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 가족탕 이렇게 적게 큰 발리라면서 목욕탕 가더니 이제 무조건 수영장만 크면 아기 때 발리라면서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진짜 그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아이들에게 풋곡을 선물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매년 여행을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은 어렸고 제 다리도 날씬했네요. 그리고 삿포로 여행을 2번을 이렇게 다녀오고 나서요. 이번에 마지막 치앙마이 여행이에요. 저희 때 저보다 크죠. 아이들이 이 안에서 너무너무 잘 자랐고 그 발리를 외치던 그 막내 아들도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됐어요. 엄청 많이 컸어요. 아메이 안에서 시간을 돌아보니까 사업을 하고 이런 것도 너무 좋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마인드로 아이를 키울 수 있었던 것도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앞으로도 이제 감사할 일이 훨씬 더 투성이겠죠. 진짜 건강도 챙기고 가족도 챙기고 내가 일한 만큼의 보상도 받고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이 4가지의 창업 이념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니까 이만큼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도 유퀴즈예요. 한번 볼게요.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굶어 있었던 것 같아요. 맨날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 하기 싫고 힘든 걸 해야 행복이 왔고 그 힘든 부분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힘들었던 만큼 그 깊이만큼 성취감이 있고 행복이 오더라고요. 자요. 우리한테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런 게 모아져서 이제 제가 이 나이까지 됐지만 담아두고 싶지는 않아요. 다 흘려보내고 그냥 담고 싶지 않아요. 갑자기 센치해지네. 제가 그거를 100% 사랑하고 올인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작품을 사랑하고 올인해서 보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했죠.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던 지난 날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이 강의를 듣고 엄청 펑펑 울었어요. 왜냐면 이게 또 갑자기 이런 분위기 아니거든요. 왜냐면
진짜 최선을 끝까지 다해본 사람만이 그 기분을 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기 싫은 걸 진짜 해야 행복이 온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아직 엄청 많이 큰 리더님들만큼의 그릇이 아직 크지 못해서 그 정도를 못 느꼈겠지만 어느 정도 그 인생의 원리를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난 너무 잘 살아오고 있구나 하면서 막 운전하면서 내 혼자서 막 울다가 또 막 갑자기 열정적인 강의 듣고 맞아 하면서 막 이렇게 왔는데 진짜 이렇게 이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온전히 100%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아메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이런 감정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비교. 그래서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비교하면 그때부터 불행해져요. 아메이는 자기만의 속도가 있어요. 멈추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진짜 그냥 하는 거예요. Just do it.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의 속도를 맞추지 말고 나의 속도대로 언젠가 끝까지 하면 내가 원하는 데 도달한다는 걸 이 일을 하면서 진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가장 나에게 젊은 날, 지금 이 순간이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